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KCC 지난 30일 모비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80-97로 패배했습니다. 캐디라른과 허훈이 분전했지만 최준용과 송교창이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으며 이승현도 10분만 출전하는 등 전력 누수가 컸습니다. 드디어 최준용과 송교창 등 핵심 포워드 자원들이 복귀하며 전력의 완성도를 높일 기회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리온 윌리엄스의 대체용병으로 영입한 도노번 스미스 역시 데뷔전을 가질 예정이라 제공권과 골 및 수비에서도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캐디라른을 영입하며 리바운드와 골 및 수비에서의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으며 최준용이 가세할 경우 공격 전개 속도와 득점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KCC 관계자가 최준용과 송교창이 훈련에는 합류했지만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만큼 실제 출전 시 경기 감각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지가 관건인 부산 KCC입니다. KT 손익품 지난 31일 고양 소노와의 홈 경기에서 78-73으로 승리했습니다. 스마일 로메로와 레이션 해먼즈가 골밑을 사수하며 인사이드를 장악했고 허훈이 해결사 역할을 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4쿼터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13점차 열세를 뒤집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후반기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득점력이 낮은 편입니다.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접전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기를 펼치는 팀이지만 KCC처럼 폭발적인 득점력을 갖춘 팀을 상대할 경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힘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격 전개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며 KCC가 빠른 공격 전환과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면 이를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KT 손익품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는 KCC가 홈에서 빠른 공격 전환과 강한 제공권 장악력을 바탕으로 주도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T도 수비를 통해 맞서겠지만 기본적으로 득점력이 낮은 팀인 만큼 KCC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난 1일 서울 SK와의 홈 경기에서 75-80으로 패배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으며 김낙현과 이대헌이 결정하면서 경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3점 슛 실패 이후 습공을 많이 허용하며 수비에서 큰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또한 상대 빅맨들에게 쉽게 골밑을 내주는 등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대헌과 김낙현이 빠진 상태에서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큰 상황이며 현재 니콜슨이 꾸준한 활약을 보이며 팀을 이끌고 있지만 벨란겔이 이전과 같이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팀의 공격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백투백 일정 속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비에서의 집중력 저하도 불가피할 가능성이 큰 부산 KCC입니다. 서울 삼성 지난 29일 서울 SK와의 홈 경기에서 75-79로 패배했습니다. 이정현과 마커스 데릭슨이 분전했지만 코비 코번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13분 출전에 그쳤으며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후반기 5경기에서 전패하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최근 SK전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이전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가스공사보다 훨씬 더 많은 휴식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점을 활용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경기력 자체는 불안하지만 가스공사의 전력 누수와 일정 부담을 감안하면 삼성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 삼성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는 삼성의 수비적인 압박과 체력적인 우위가 돋보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스공사는 백투백 일정 속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벨런갤리 공격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OK저축은행
지난 30일 우리카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최근 9연패에 빠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리시브 불안과 외국인 선수 크리스의 부진입니다. 크리스가 공격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며 신호진이 혼자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화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쇼타 세터의 영입이 반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타는 빠른 템포의 배구를 전개하며 팀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시브가 흔들릴 때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사이드 아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점이 문제이며 홈에서는 2승 10패로 부진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쇼타의 배구 스타일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는 OK저축은행입니다. 우리카드 지난 30일 OK저축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였습니다. 니콜리치의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알리가 해결사 역할을 했고 김지한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이강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벤치에서도 득점이 나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로킹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높이 싸움에서 불안한 부분을 노출했습니다. 원정에서는 6승 6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의 새로운 전술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카드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는 양팀 모두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오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OK가 지난 경기에 패배를 복귀하며 세팅을 개선할 수 있다면 블로킹과 디그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카드의 공격을 차단하며 경기 후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생명 지난 30일 대전 정관장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하였습니다. 흥국생명은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관장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상대의 13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연경이 중심을 잡아주었고 정윤주가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피치로 중앙속공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영입한 마테이코도 점점 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력 보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베로 신현경이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며 수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도 긍정적인 흥국생명입니다. 대전 정관장 지난 30일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13연승이 끊긴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메가가 활약했지만 부키르치가 범실이 많았고 중요한 순간에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5세트의 공격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염혜선 세터가 중앙석 공을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정관장은 이번 경기에서 피치의 이동 공격을 봉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원정 8연승을 기록 중이며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대전 정관장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는 지난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흐름을 보이며 오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관장이 세터와의 조율을 통해 공격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경우 지난 경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